네, 계속해서 2절 안전을 위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저압 전기 설비는 우리 곁에 있죠.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기 전압대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한 보호에는 일단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보호 종류가 이것들이에요. 감전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도 전압에 대한 보호와 열 용량에 대한 보호 등이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에 속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을 위한 보호. 첫 번째,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는 감전에 대한 보호,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도 전압에 대한 보호, 열 용량에 대한 보호가 있고, 그래서 먼저 감전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감전입니다. 감전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전기가 누전된 이런 기기 등에 접촉이 되었을 때 사람한테 전기가 흐르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거 그거 맞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번에 일반 요구사항으로서 전압 규정, 교류 전압은 실효값으로 합니다. 우리 여기 나온 모든 전압은 실효값이고요. 직류 전압을 할 때는 리플풀이에요. 리플풀이가 뭐예요? 우리 1장에서 리플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리플 성분이 10% 이하인 직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호대책의 구성으로는 기본보호와 고장보호 독립적, 우리가 기본보호, 고장보호도 우리 1장에서 했었습니다. 기본보호는 뭐냐? 사람이 직접 접촉에 의한 보호고요. 고장보호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의한 간접적인 보호가 됩니다. 기본보호와 고장보호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좋아. 기본보호와 고장보호 모두 제공하는 강화된 보호가 있고요. 외부 영향의 특정 조건과 특수 장소에서의 추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설비의 각 부분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보호 대책을 외부 영향 조건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외부 영향 조건 고려해서 하나 이상의 보호 대책이요. 보호 대책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전원의 자동 차단. 고장이 났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자동 차단되죠. 우리 집에서도 뚜껑이 차단이 내려가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절연을 이중으로 절연하거나 강화시키는 절연입니다. 한 개의 전기 사용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적 분리. 이 회로에 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회로를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LV와 PELV에 의한 특별 저압. SELV 뭐예요? 우리가 ELV가 특별 저압이죠. S는 뭐예요? 우리가 1장에서 했었습니다. 작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고,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P는 프로텍트에서 보호죠. 보호 특별 저압, 안전 특별 저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뒷부분에 가시면 이것이 우리가 주된 방법이고, 추가 보호가 있고, 기본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접촉 범위 밖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호 대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중절연 같은 거 있죠. 이중절연 같은 거 보시면 이 기기를 2번 절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절연 마크. 이 부분은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수록한 겁니다. 이중절연이나 강화절연에 의해서도 보호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니다. 고장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 기기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약간 우리가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 그렇게 고장보호를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건물에 부착되고 접촉 범위 밖에 있는 가공선 내자 금속 지지물. 그 다음에 철근에 접근할 수 없을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볼펜, 리벨, 명판, 케이블 클립과 같이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배치가 손에 쥘 수 없거나 인체가 접촉할 수 없는 노출도 전부. 당연히 할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보호에 따라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금속과 또는 금속에 의하면 이중절연이나 강화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고장 보호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방법으로 전원의 자동 차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이중절연 및 강화절연이 있었고 한 개의 전기상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 있었고 SELV, PLV에 의한 특별 제압이 있었죠. 예,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대책입니다. 네,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감전 보호 대책. 그 중에서는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 지금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이 안전이면 보호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 끝나고 과전류, 그 다음 끝나고 과전압 이렇게 되고요.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대책에서 보호 대책 일반 요구 사항입니다. 기본 보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 보호는 충전부의 기본 절연 또는 격벽이나 외함에 의한다. 기본 절연하고요, 격벽이나 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고장 보호는 뭐다? 1장에서 했었죠. 보호 등전이 본등 및 자동 차단에 의한다. 네.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 차단기를 할 수가 있죠. 누전 차단기는 또 당연히 누전에 의한 거. 뭐 누전, 다른 말로 지락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수가 있다. 이것을 추가적인 보호입니다. 그러면 고장 시 자동 차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장 시 자동 차단인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일단 실기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기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있죠. 220V나 혹은 380V 저압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도록 합니다. 보호장치는 고장 시 아래 규정된 차단 시간 내에서 회로의 선도체 또는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야 된다.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L1, 뭐 L2 선이 있으면 차단기가 있죠.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32A 이하 분기 회로에서 최대 차단 시간입니다. 즉 만약 220V는 여기에 속하죠. 220V, 교류 220V 같은 경우는 TN 계통, 저번 시간에 접지하면서 했죠. TN 계통에서는 0.4초 이내, TT 계통은 0.2초 이내에 차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120, 얘는 뭐요? 우리가 1장에서 조금 전에 했지만 SELV 와 PELV 하면서 뭐요?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래에 속하는 것은 뭐 특별 저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별 저압보다 넘는 부분. 근데 직류는 뭐라고 했어요? 직류는 120V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120V 이하는 포함되지 않고요. 120V 넘는 부분부터 직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기에서는 이 표 전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채워 넣는 그런 것들. 일단 필기에서는 이런 것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말하는 유제로는
대지에서 공칭 교류 전압 또는 직류 선간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TN 계통에서 가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 시간. TT 계통에서 제외할 때는 1초 이하의 차단 시간은 허용이 됩니다. 네, 이것이 고장시 자동 차단 규격입니다.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이 있죠. 누전 차단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누전 차단기는 잠시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 색깔 자체가 뭐냐면 노란색이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색깔이 조금 혼용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여기 색깔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것이 누전 차단기예요. 네. 적색이죠. 빨간색. 요즘은 이렇게 돼요. 요즘은 빨간색이 배선용 차단기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녹색이나 청색 뭐 이런 것도 사용됐어요. 이런 것들도 누전 차단기인데,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누전 차단 32A 돼 있죠. 아까 전에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그 32A 이하인 겁니다. 그런데 녹색이나 청색 옛날에 쓰던 건데 이것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고 했을 때 누전도 할 수 있고 과전류도 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가 좋겠죠. 누전만 차단한 것이 아니고 과전류가 흘렸을 때도 차단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가 요즘 사용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누전만 되고 과전류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노란색이 누전 차단기가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뭐 우리가 뭐 뚜껑이지만 열어봐도 분전만만 열어봐도 흔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리감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봅니다.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상 볼게요. 일단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자 50V를 초과하는 요거 예전에는 60V였거든요. 근데 50V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50V 초과는 저압의 기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근데 아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면 누전 차단기 없어도 될 것 같다 하면 야 생각했을 때 안전하구나. 이 정도면 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느끼실 거예요. 보세요. 발전소 변전소 갭해서 뭐 누전 차단기 있으면 좀 이상하죠. 예. 그 시설 큰 시설에. 그다음에 건조한 곳에는 누전이 잘 안 된다. 맞죠? 누전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지단 150V 이하 기기고 물기가 있는 곳 이외. 전압도 낮고요. 물기가 있는 곳 이외. 그러니까 건조한 것은 물기가 아예 없는 것이죠. 여기는 물기가 있는 곳 이외 시설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전로의 전원 측의 절연 변압기를 300V입니다. 이하인 경우에 시설하고 그 절연 변압기 부하 측 전로에 접지하지 않아야 하는 기구. 우리 절연 변압기를 어떤 거냐면 이렇게요. 예를 들어 우리 절연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예요. 일반 변압기인데 여기에 220V, 여기도 220V. 그럼 이 변압기 왜 써요? 220V 들어가서 220V 그냥 나오는데 얘는 1, 2차를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겁니다. 선을 그대로 연결하면 1차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1차와 2차 전기적으로 절연할 필요가 있다면은 이렇게 절연 변압기 사용해서 1차, 2차를 절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압기 부하측 전로의 절연 변압기하고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네. 수치 이 절연 변압기 사용해서 300V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 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박되는 경우 누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 유도전이 2차 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도 누전 차단기를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인입구 등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절로. 우리 주택에 보시면 대부분 누전 차단기 설치되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주택의 인입구들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절로 당연히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고압, 특고압 전로와 변압기어에서 결합되는 사용료가 400V 이상의 저압전로. 그러니까 1차 측이 고압, 특고요. 여기가 2차 측이 400V 이상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라는 거죠. 400V 이상의 저압전로. 여기도 400V 발전기에서 공급한 사용료가 400V 이상의 저압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로에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 차단기 시설할 수 있다. 우리 가정에 시설되는 누전 차단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전이 됐다. 그럼 떨어지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누전 차단기 떨어졌는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몰라요. 괜히 텔레비전이 꺼졌다. 그러면 텔레비전 코드 뽑았다 끼워보고 이렇게 하죠. 텔레비전 고장났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뚜껑을 까보면은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동 복구가 안 되죠. 근데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 차단기를 어떤데 사람이 없는 곳, 독립된 무인 통신중개사 기지국, 그 다음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5개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개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 회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저압조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우리가 산업용 누전 차단기, 주택용 누전 차단기 이런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은 주택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N 계통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접지에 대해서 배웠죠. TN 계통은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델타 Y다 하면 여기 접지가 다 있고요. 기계 기구가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가 TN 접지 계통이었죠. 이러한 접지 계통에서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대책입니다. 전원의 차단에 의한 자동 차단에 의한 감전 보호 대책입니다. TN 계통에는 우리가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있었죠.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볼게요. TN 계통에서 접지가 공공계통 또는 다른 전환계통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앞에서 했던 공공계통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비의 외부 측에 필요한 조건은 전기 공급자가 준수를 하여야 한다. 전기 공급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됩니다. 한전 이런 데서요. PEN 도체는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죠. 이것은 TNC 계통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접지해서 PN 도체의 단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저항값이 있는데 RB가 병렬 접지국 전체의 접지 저항값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접지하죠. 그래서 접지를 만약 이렇게 여러 지점에 접지한다고 하면 이 전체의 접지 저항값이에요. 이 저항값이고 R은 뭐냐면 보호도체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계통의 도전부와 대지와의 접촉 저항 최소값. 계통의 도전부 뭐요? 철골, 그러니까 수도관, 가스관 혹은 철골 이런 것도 있죠. 건물의 철골. 계통의 도전부의 대지와의 접촉 저항의 최소값이 유제라가 뭐냐? 실호값입니다. 공칭 대지 전압이요. 공칭 대지 전압이고 R2분의 RB는 U0 마이너스 50분의 50보다 작아야 한다. 우리 여기서 말한 50은 앞에서도 했지만 50에서 120, 120에서 230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50이라는 숫자가 50이라는 전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TN 계통 하고 있죠. TN 계통에서
전원 계통의 중성점이나 전원 계통 중성점의 중간점 접지해야 된다. 이게 뭐 TN이니까 당연히 T. 전원의 중성점 중간점 접지해야 됩니다. 중성점의 중간점 접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도체 하나를 접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요?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은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선도체, 임의의 선도체에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설비의 노출 도전문은 보호도체로, 노출 도전문 전부 보호도체로 전원계통 접지점이 접지되어 있죠. 이건 지금 뭐냐면 앞에 시간에 했던 TN 계통에 대해서 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른 유효한 접점이 있다면 보호도체는 뭐 접지점이 아니고 전원계통 접지점이 아니고 건물이나 군의 인입구 또는 추가로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설비에서 고정설비가 있고 이동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설비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보호도체와 중성점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TN C계통은 보호도체와 중성점 겸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TN C계통 고정설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도체 어떤 개폐장치나 단로장치가 삽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TN계통에서 과전류 보호장치 및 누전 차단기는 고장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TN계통에서 고장보호에 과전류 보호장치, 뭐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 사용하는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누전 차단기, 옛날 누전 차단기는 누전 차단 기능만 되고 과전류 차단 기능은 안 됐는데 요즘은 누전 차단, 과전류 차단 모두 된다고 했죠. 누전 차단을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 보호 겸용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TNC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TNC 같은 건 안 되고요. TT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이 됩니다. 일단 TNC에서는 누전 차단기 사용해서 안 된다. TNCS에서는 누전 차단기 설치하는 경우 누전 차단기 부하측, 그리고 누전 차단기 부하축의 피해 노체를 사용할 수 없고요. 전원 측에서 피해 노체에 접속해야 됩니다. TNCS 계통에서는요. 그 다음 TT 계통입니다. TT 계통 어떻게? 이렇게 델타 Y를 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노출 도전부 따로 접지를 하는 것이 TT 계통이죠. TT 계통입니다. 그래서 뭐 TT 계통도 당연히 전원 계통의 중성점이나 중간점을 접지해야 되고요. 중성점이나 중간점 접지할 수 없을 경우는 선도체 하나를 접지해야 된다. 이건 TN 계통과 동일하죠. TN 계통은 누전 차단기 사용해서 고장 보호를 해야 됩니다. TT 계통은 누전 차단기 사용 가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사용해서 TT 계통의 고장 보호를 하는 경우에, 보세요. 나의 이해 가항. 이게 뭐예요? 나의 이해 가항이 앞에서 뭐 50, 뭐 6, 120, 뭐 이거 있죠. 120, 뭐 230. 해서 0. 몇 초 했던 거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나의 이해 가항. 아유, 이게 뭐 이게 참 요거 있죠. 나의 이해 가항이 이겁니다. 이거. 요거의 규정에 의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차단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또 50% 나왔습니다. 뭐냐? 노출 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 그러니까 얘는 노출 도전부가 있고요. 여기 접지극이 있습니다. 접지극이 있으면 여기에 노출 도전부에서 접지극까지 저항이 있죠. 이게 하나의 저항 값이 되고 여기에 고장 전류가 누전 차단기 뭐 동작 전류라고 할게요. 아예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50V보다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단 시간 똑같고요. 똑같이 적용되고 노출 도전부의 접속사 보호도치와 접촉 저항의 합,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전격 동작 전류 곱한 값이 50V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답은 뭐냐면 누전 차단기 이용해서 TT 계통의 고장 보호를 하는 경우고, 여기는 과전류 보호장치, 배선용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해서 TT 계통의 고장 보호를 하는 경우는 ZSIA가 U0입니다. 여기서는 U0 공칭 대지 전압이고요. Z0는 고장 루프 임피던스 합, 문제에서 출제된다면 값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서 나이의 가항 또는 라항에서 요구하는 차단 시간에 차단 장치가 자동 작동하는 전류, 이런 값들은 주어질 겁니다. 네. 공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치 주어지면은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T 계통입니다. 마지막 IT 계통이죠. IT 계통은 앞에서 저번 시간 설명드렸지만 노출 도전부터 대지로 단일 고장 발생 경우 고장률 작지만 두 곳에서 고장 발생 시 인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교류 50V, 직류 120V, 저항과 전류는 주어질 거고요.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T 계통은 보세요. 우리가 IT 계통은 전원이 접지되어 있지 않죠. 접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접지는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하죠. 근데 IT 계통은 접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할 거란 거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IT 계통은 다음과 같은 감시장치와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 작동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연 감시장치는 음향, 시각 신호를 갖춰야 된다. 접지를 못하는 대신에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어떤 거냐? 절연 감시, 누설 전류 감시, 절연 고장 검출, 과전류 보호장치, 누전 차단기 등을 IT 계통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IT에서 1차 고장이 발생한 후 다른 충전 도치에서 2차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전원 자동 차단 조건은 요런 정도는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기능적 특별 저압이 있습니다. 기능적 특별 저압 한번 볼게요. 특별 저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뭐냐? SELV, 예. SELV. 그 다음에 PLV. 그 다음에 FELV가 있죠. 예. 세 개 다 공통적으로 AC 50V 이하, DC 120V 이하.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수치도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특별 저압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기가 있는데 굳이 큰 전압이 필요 없다. 그러면 특별히 안전을 생각해서 낮은 전압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런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가 있는데, 예, 여기 만약 220V가 우리가 쓰는 선로예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이 장치는 SLV, PLV, FLV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류라고 했을 때 50V인 SELV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SELV 같은 경우는 비접지예요. 비접지. 그리고 여기 1, 2차 측을 절연을 이렇게 해줍니다. SELV는요. PLV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PLV는
똑같이 PLV를 공급되는데 1, 2차 측은 이렇게 절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PLV는 접지설로 여기에 이렇게 접지를 해줍니다. PLV. 그러면 FELV는 뭐냐면 FELV는 뭐냐? F가 뭐냐면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그러니까 굳이 SELV, PLV가 필요 없을 때 FELV를 적용하는데 얘는 똑같이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1, 2차 측을 절연하지 않습니다. 1, 2차 측을 절연을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FELV.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PLV와 마찬가지로 접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ELV를 뭐라고? 펑션, 기능이요, 기능. 기능적 특별 저압이라 하고 앞에서 얘기한 SELV가 PLV와 전압은 동일합니다. 전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능상의 이유로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의 공칭전압을 사용한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SELV, PLV인데 SELV 또는 PLV에 대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SELV와 PLV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절연시키고 할 필요 없이 기본보호 및 보장을 위해서 다음에 따라야 합니다. FELV라는 거예요. FELV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FELV 개통용 플러그와 콘센트 여기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데 플러그를 다른 전압 계통의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된다. 왜? 50V 사용하는데 220V 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콘센트는 다른 전압 계통 플러그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하고요. 콘센트는 보호도체에 접속해야 한다. 네. 이겠지? FELV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뭐였어요?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였어요.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고 이제는 이중절연 혹은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가 됩니다. 볼게요. 필요한 것만 봅니다.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은 기본절연의 고장으로 인해 전기기에 접근 가능한 부분에 위험 전압이 발생해서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입니다. 기본 절연이 있는데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기본 절연이 고장나면 그게 바로 누전입니다. 누전 사고예요. 지락 사고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세요. 기본 보호는 용어가 우선 돼야 되겠죠. 기본 보호 뭐였어요? 사람이 직접 접촉함에 인해서 발생하는 보호고요.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고 기본 보호는 기본 절연에 의해서 고장 보호는 보조 절연에 의합니다. 예. 기본 및 고장 보호는 충전부에 접근 가능한 부분에 강화 절연에 의합니다. 기본과 고장 보호는 강화 절연에 의한다. 그 다음에 이 보호 대책이 유일한 보호 대책으로 사용할 경우 이중 절연이나 강화도 절연이 유일한 보호 대책으로 사용할 경우는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허가 없이 부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 어떤 회로에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입니다. 전기적 분리. 우리가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차단기로 여기를 공급하고 이 차단기로 여기를 공급하고 그런 거 있죠. 이 차단기가 이 부분이 고장나서 이 차단기 떨어지면 다른 부분은 영향이 없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인데 전기적 분리에 의한 고장 보호는 분리된 회로는 최소한 단순 분리된 전원을 통해서 공급해야 하며 분리된 회로의 전압은 이런 수치 분리된 회로의 전압 500V 이하 수치 전기적 분리 수치 500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리된 회로의 충전부는 어떤 곳에서도 다른 회로 대지 또는 보호도체에 접속돼서 안 되면 어렵지 않죠. 분리되었으니까 충전부 등이
다른 회로와 접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 절연을 또 해야 된다. 가요 케이블 또는 코드는 기계에서 손상 받기 쉬운 전체 길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뭐 가요 케이블과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된 회로들에 대해서 분리된 배선 계통의 사용이 권장되는데 분리된 회로와 다른 회로가 분리된 회로와 다른 회로가 동일 배선 계통되어 있으면 요런 거 금속 외장이 없는 단신 케이블이나 절연 전선과 내절연 전선, 절연 덕팅 또는 절연 트렁킹에 의한 배선이 되어야 하고 전격 전압은 최대 공칭 전압 이상, 각 회로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할 것. 뭐 요런 정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보시면 되죠. 분리된 회로의 노출 도전부는 다른 회로의 보호 도처의 노출 도전부 또는 대지에 접속돼서는 안 된다.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었죠. SELV와 PELV를 적용한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입니다. SELV보다 안전 특별 저압. PELV보다 프로텍션, 보호 특별 저압입니다. 그래서 보호 대책 일반 요구사항입니다.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는 다음의 특별 저압 계통에 의한 보호 대책이다. 이런 낮은 전압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기 등에 공급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ELV 안전 특별 저압, PLV 보호 특별 저압입니다. 뭐 특별 저압 계통의 전압 한계는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여야 하고 특별 저압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로부터 특별 저압 계통을 보호 분리. 당연하겠죠. 220V, 50V, 뭐 120V를 합치면 큰일 나겠죠. 예. 보호 분리하고 특별 저압 계통과는 기본적으로 기본 절연을 합니다. 그러면 SELV와 PLV용 전원이에요.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용 전원은 아시겠지만 220V죠. 근데 SELV, PLV 같은 경우는 얼마? 교류 50V입니다. 교류 50V. 그래서 전원이 일반적인 그 전원이 아니고 따로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어떤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안전 절연 변압기 전원. 자, 조금 전에 그림 그렸던 거 있죠? 이런 거. 절연 변압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연 변압기 전원. 그 다음에 축전지 및 디젤 발전기 등과 같은 독립 전원. 저압으로 공급되는 안전 절연 변압기, 이중 또는 강화 절연 전동 발전기 등 이동용 전원. 그다음에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출력 전압, 단자의 전압 교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장이 나도 전압이 이렇게 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준에 따른 전자장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SLV와 P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SLV, PLV 회로는 다음을 포함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충전부와 다른 SLV와 PLV 회로 사이 기본 절연. 좀 그랬죠. 앞에서 제가 요 부분 했습니다. 요 하면서 절연을 시켜줘요. 변압기 상에서 절연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거 절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호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회로 사이의 기본 절연. 그 다음에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또는 최고전압에 대한 기본절연 및 보호차폐에 의한 SLV 또는 PLV 회로의 이외의 회로들의 충전부로부터 보호 분리. 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른 선로와 분리해라는 것이고요. SLV 회로는 충전부 대지 사이의 기본 절연. SLV 뭐요? 이렇게 SLV 절연. PLV 회로면 PLV 회로에 공급되는 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접지. 예.
이렇게 절연을 하는데 PLV는 뭐가 한다? 이렇게 접지. 접지. 비접지, 접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절연이 된 다른 회로의 충전부로부터 특별자업 회로 배선 계통의 보호 분리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한다. 보호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SL과 PLV 도체들은 기본 절연하고 비금속 외피,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 외피 또는 절연된 외함으로 시설합니다. 보호 분리하기 위해서 비금속 외피나 절연된 외함으로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SLV와 PLV 도체들 전압밴드 1보다 높은 전압회로. 전압밴드 1이라는 것은 앞에서 한 건 그런 거, 전압밴드 1, 50에서 120, 2, 120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그거 그냥 전압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1이면 요 전압 50에서 120보다 높은 회로의 도체들로부터 접지된 금속 시스 또는 접지된 금속 차폐물에 의해서 분리해야 됩니다. SLV와 PLV 회로의 도체들 사용 최고 전압에서 절연된 경우 전압밴드 1보다 높은 전압의 다른 회로 도체들과 함께 다신 케이블 또는 다른 도체 그룹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나왔어요. 콘센트. 앞에서 우리 FELV 했죠. 기능적 특별자업 FELV와 유사합니다. 다른 저압 계통의 콘센트 꽂을 수 없어야 하고 콘센트는 다른 저압 계통의 플러그를 수용할 수 없어야 하고 SLV 계통에서 플러그 및 콘센트는 보호도체에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SLV 회로의 노출 도전부는 대지 또는 다른 회로 노출 도전부나 보호도체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접지하지 않아야 한다. 건조한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AC, DC 50이고 120이죠. 120입니다. 그러면 반이 얼마요? 25, 60입니다. 그 반이 얼마요? 12.5인데 12, 30이죠. 30.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조건이죠. 건조한 상태에서 물기가 없는 상태, 안전한 상태에서 전기는 물기가 있으면 위험하고 물기가 없으면 안전하죠. 다음의 경우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SLV에서 50이나 60 보시면 25나 60이죠. 25, 60 반입니다. 반. PLV 회로에서도 똑같아요. 25, 60을 초과하지 않고 노출 도전부 및 충전부 보호도체에 의해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된 경우 노출 도전부 및 충전부가 보호도체에 의해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된 후 1장에서 했었던 그 접지 시스템 그림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접속되었을 때 우리가 PLV 회로에서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LV 또는 PLV 계통 공시답이 12 또는 30 반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12 또는 30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때는 뭐다? 건조한 상태 이런 말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 보호가 있습니다. 추가적 보호 뭐가 있나? 누전 차단기. 추가적 보호로 누전 차단기나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 1장에서 했었죠. 떠올려 보세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이나 누전 차단기로 추가적 보호를 가지고 있고. 기본 보호 방법입니다. 기본 보호. 일단 했었던 그 용어. 충전부의 기본 절연. 충전부는 파괴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돼야 되고 기기에 대한 절연은 그 기기에 관한 표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벽 또는 외함을 통해서 기본 보호를 할 수가 있다. 기본 보호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보호해야 격벽이나 외함, 충전부 기본 절연 이런 거죠. 장애물 및 접촉 범위 밖에 배치하는 거야. 장애물이다. 접촉 범위 밖에.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감전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숙련자, 기능자,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 대책은 비도전성 장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장소나 비접지 국부 등잔이 본등에 의한 보호. 이것도 1장에서 했었죠.
비잡지 국부 등전이 본딩 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얘하고 거리가 2.5m 이내일 때 이렇게 두 개를 등전이 본딩한다. 비잡지 국부 등전이 본딩.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전기 사용 기기의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적 분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파트 우리가 지금 감전 보호에서 감전의 보호,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감전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